자,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해볼 겁니다. 일단 여기에 해봤던 이 과정, 이거를 이제 JSP한테 넘기는 걸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구구단, 이건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오는 방식이죠. 이것도 넘기는 거 해볼 거예요. 일단 요거부터 기본부터 한번 해볼 건데, 자, 저는 다 지울 겁니다. 우리가 이 서블릿,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어노테이션 덕분에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보내는 요청에 대한 이게 페이지가 여기 있다. 사용자가 웹서버한테 요청을 보낼 때,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이렇게 보낼 때 이만큼의 경로를 보고 이거랑 얘랑 매칭을 해서 얘 지금 들어온 요청에 대한 처리는 네가 해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일을 하던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홈 메인이 하나가 있고 홈 구구단이 하나가 있고 지금 홈 리스폰스 테스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그 세 개 중에서 얘가 콕 집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경로 때문이죠. 그쵸? 자, 얘가 경로를 받아오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가 화면을 그리고 있던 걸 이제 JSP한테 네가 화면 그려 라고 너희를 넘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화면 그리고 있던 이런 코드들 필요가 없어요. 진짜 넘기는 거 한 줄이면 끝납니다. 자, 응답에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이제 리스폰스로 시작을 하는 건데 아니다. 아니야. 리퀘스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리퀘스트로 시작을 해서 get request 디스패처라고 하는 이 친구를 사용을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jsp까지. 자, 이 get request dispatcher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이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JSP를 찾아가서 이를 넘겨 라고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요청을 보냈을 때 이걸 보고 일단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이 서블릿이 빨아들여 와요. 요청을 가져온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보니까 나 얘한테 일 넘겨야 되네. 그럼 얘를 찾아가서 일을 넘기고 더 이상 이 서블릿은 할 일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뭐 필요한 정보가 딱히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진행을 해도 가능은 한데 원래 같으면 이게 붙어야 되거든요. 이 forward라고 하는 친구가 꼭 붙어줘야 돼요. 얘는 뭐 하는 애냐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지금 인자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두 개 들어가 있죠. 우리가 JSP한테 일을 넘겨주고 나면 해당 JSP는 요청에 대한 혹은 응답에 대한 뭐 얘한테 들어있는 값들을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얘네들이 없으면 모를 거잖아요. 얘네한테 담겨 있는 건데 얘네를 JSP한테 어떻게 넘겨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forwar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서블릿이 가지고 있는 리퀘스트 정보와 리스폰스 정보를 너한테 같이 넘겨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넘겨받는 애는 이 파일이 되겠죠. 이 파일을 찾아갈 수 있는 경로까지 적어주는 것 뿐이고 자 그럼 이 경로에다가 이 파일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한테는 JSP라고 하는 경로로 시작하는 게 없잖아요. 그쵸? 저는 그 전에 뭐 src부터 메인 뭐 이런 거 써준 게 없어요. JSP부터 썼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실제로 이 JSP를 어디다 만들어줘야 될까요? 자, 이만큼은 알아서 만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JSP라고 하는 폴더, 그 안에 홈이라는 폴더, 그 안에 response test.jsp라는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거는 웹앱 밑에다가 만듭니다. 자, 여기다가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 소스 폴더 아니고 그냥 폴더입니다. 여기에 JSP. 그럼 지금 원래 있던 이 친구들과 같은 위상의 폴더 하나가 생성이 됐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폴더 하나 또 만들어야 되네요. 홈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안에 JSP 파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름은 우리가 리스폰스 테스트
.jsp인데 어차피 JSP 파일이니까 확장자 써줄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경로를 웹앱 밑에 JSP 홈 리스폰스 테스트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서블릿에서는 우리가 src 메인 웹앱 이 부분이 없죠. 근데 저는 이렇게밖에 안 썼잖아요. 알아서 찾아갈 거거든요. 왜? 깊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기본 경로로 잡혀 있어요. 이 get request dispatcher라는 걸 통해서 JSP한테 일을 넘기려고 할 때 기본 경로로 여기까지 잡혀 있는 거예요. 웹앱까지. 제가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여기에는 자바 관련된 코드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고요. 밑에 있는 얘는 JSP나 뭐 스크립트 이런 파일들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죠. 애초에 여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만들어 놨어요. 설정이. 그것까지 해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서부터 만들어야 되는지를 크게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여기서부터 하면 된다 정도로만 알아도 큰 문제가 없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친구가 일을 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테스트 하나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잘 되니? 그냥 하나.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요청 경로를 URL 매핑을 여기로 시도를 했을 때 얘가 일을 잘 넘겼다면 페이지, 화면에 나타나는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겠죠?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서블릿에서 이 요청 경로를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이 경로대로 요청이 들어왔다면 얘가 일을 하는 건데 얘가 일을 했다면 얘한테 일을 넘겼을 거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화면에 나오는 게 맞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어때요? 잘 나오죠? 그러면 사용자는 지금 URL 요청 주소에다가 홈 리스폰스 테스트 보냈어요. 그럼 서블릿이 웹서버가 먼저 이걸 요청을 받은 다음에 나랑 연결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이 경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애가 있네? 너 일해. 그러면 얘가 알았어 내가 일할게. 근데 난 이런 일을 해. 무슨 일? JSP한테 일을 넘겨. 그러면 이 JSP가 이제 내가 일할 차례인가? 하고 화면을 그려낸다고요. 지금 상황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서블릿이 JSP한테 일을 넘기는 과정 아주 기본적인 걸 해본 겁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만들려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1번 어쩌고 이런 식으로 쓰면 화면에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 이것까지만 쓰고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점 3개나 나올 거니까 ULLI니까 그죠?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썼던 방식과 여기서 쓰는 방식이 누가 더 편한 거예요? 사실 아직은 누가 더 편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거에서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넘기는 과정 한 번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 요 정도의 컨텐츠를 가졌을 때 얘기인 거고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다거나 혹은 화면 구성이 좀 복잡해진다거나 그리고 CSS 입힐 게 많아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겹겹이 쌓이면 이제 얘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못할 건 아니지만 개발자가 죽어난다. 그래서 우린 JSP한테 일을 넘길 거다 라는 상황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본 얘는 그냥 이렇게 놓도록 하고요. 이제 9구단 옮겨봅시다. 이거 얘는 이제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다른 게 반복문을 사용해서 출력하고 있는 형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받고 있어요. 그죠? 자, 얘를 JSP한테 일을 넘겨볼 거예요. 그러면 직접 화면 그리려고 했던 이런 거 의미 없죠? 뺄 겁니다. 의미 없으니까. 근데 이거 파라미터 받는 거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겠죠? 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란 얘기는 JSP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방금 전에 포워드를 통해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넘겨요. 근데 결국 우리가 구구단 서블릿에서 했던 것도 요청 안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꺼내겠다 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과정을 꺼내고 JSP한테 넘겨준다?
만약에 얘를 여기서 꼭 써야만 한다라면 그런 JSP한테 넘겨줄 때 꺼내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텐데, 그러면 만약에 어차피 요청 넘어가니까 요청에 들어있는 걸 테니까 JSP 가서 꺼내면 안 돼요? 왜? 연산을 왜 못해요? JSP가 애초에 HTML과 비슷한데 이 안에서 자바 문법 쓸 수 있다라 그랬어요. 연산을 왜 못하죠? JSP로 넘어가서 해도 돼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린 뭐만 한다고요? 네, 일 넘기기만 할 거예요. 물론 넘기는 과정에서 좀 추가로 해줘야 되는 작업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 우리가 구구단 이거 파라미터 받는 상황 이거 넘길 때에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넘기면 돼요. request get request dispatcher에다가 경로는 일단 그냥 하죠. 홈에다가 print 그냥 구구단 .jsp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뒤에 forward 이거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죠. 이거 없으면 JSP 안에서 요청과 응답에 대한 정보들 알아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JSP는. 그래서 알려줘야만 해요. 왜냐면 JSP가 일을 하는 그 순간은 결국에 웹서버가 얘한테 일을 넘긴 시점, 그 이후에 JSP한테 일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미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요청을 보낸 이후로 웹서버를 한번 거친 거고요. 그다음 우리 그 서블릿을 한번 거치고 JSP한테 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얘는 얘한테 이 방식을 통해 넘겨주고 있던 거고, 얘는 얘한테 이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넘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이 넘겨주는 게 없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모른다. 혼자 바보가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일단 이거 띄우려면 만들어줘야겠죠. JSP 파일 하나 만들어서 구구단.jsp 그럼 여기다가 이제 구구단에서 했던 것처럼 뭐 파라미터도 받아야 되고 뭐 실제로 구구단 출력하는 코드도 적어줘야 되고 이런 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새로운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 이 JSP라고 하는 애는 HTML이긴 한데 자바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HTML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건 이 JSP 파일 안쪽에서 우리가 구구단 서블릿 안에 들고 있던 반복문이라던가 아니면 리퀘스트에서 값 꺼내오는 get 파라미터 이런 것도 다 자바 문법이잖아요. 결국에는 리퀘스트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리모컨 누르는 행위고 눌러서 메소드 실행하는 행위고 인자를 넘기는 행위이고 그걸 받아온 다음 변수에 넣는 행위 다 자바 문법이에요. 그걸 여기서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걸 그냥 자바처럼 이렇게는 못 쓴다라는 거죠.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지금 뭐 한 거냐면 이거 출력해달라고 문자 쓴 거예요. 우리 텍스트. 왜냐면 바디 안쪽에서 그냥 입력된 태그가 입력되지 않은 그냥 이런 텍스트들은 그냥 텍스트니까 문법을 그냥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자바 문법을 어떻게 쓰느냐? 자, 이 방식이 스크립틀릿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JSP 안에서 자바 문법을 사용하기 위해 쓰는 방식 스크립틀릿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스크립틀릿이라고 하는 애가 제가 일단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불편해요. 일단 느껴보세요. 저는 이 HTML 문서가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기다가 좀 적을 거예요. 자, 지금 일단 제가 방금 자동 완성을 좀 사용을 했는데 일단 차이를 좀 느껴보세요. 여기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걸 하려고 한다. 안 나오죠? 방금 전에 여기 get 파라미터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것도 나와요. 리퀘스트도 나와요. 왜? 넘겨줬으니까. JSP가 알거든요, 이제. 포워드로 넘겨받았거든요, 서블릿한테. 그래서 이 JSP 파일 안에서는 해당 요청에 대한 정보가 리퀘스트랑 리스폰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꺼내 쓸 수 있어요. 점 찍으면 쓸 수 있는 메서드도 나와요. 이거 자바 문법이랑 똑같은 거죠. 실제로 자바 문법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꺽쇠 느낌표 꺽쇠라는 걸 위아래로 감싸고 있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스크립트릿의 사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적어 줄 거예요. 자, 이러면 이 변수들 인풋 단, 인풋 리밋, 인풋 컬러라고 하는 변수들에 얘네들이 파라미터로 넘겨오는 값들을 넣어준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했어야 되는 일이 뭐가 있죠? 단이랑 리밋은 숫자로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태를 변화시켜줘야 됐죠. 자, int 단 인티저 점 파스인트 여기에 input 단. 또 지금 컨트롤 스페이스로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바 환경이랑. 그리고 여기 리밋.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뭐 했죠?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널 검증 같은 것도 했었죠. 자, 여기가 JSP 파일인데 자바 문법이 어긋나면 이렇게 에러도 알려줘요. 이거 자바에서 보던 에러랑 똑같은 거예요. cannot convert from int to string. int는 string 될 수 없어. 그죠? 똑같이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환경이지만 여긴 JSP이기 때문에 자바가 아니에요. 자바랑은 다르지만 자바를 쓸 수 있게끔 얘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문법은 자바 문법이야 라고. 그래서 얘가 이건 자바네 하고 자바 에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자, 널 검증도 했어요.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출력해야죠. 이거는 이제 그 기본 과정, 파라미터를 받아내기 위한 기본 과정이었고 출력해야 돼요. 근데 출력할 때는 또 달라요. 보세요. 위에서는 꺽쇠 느낌표 그리고 느낌표 꺽쇠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근데 밑에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일단은 요거부터 하나 보여주고 여기가 아니다, 이건 좀 이따 하자. 근데 여기도 어차피 써야 되잖아. 그럼 이거부터 하자. 자, 위에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일단은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 가볼게요. 여기 int는 뭐야? 위에서 사용한 방식과 유사하게 지금 한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거 자바 문법이야 라고 한 거죠. 반복문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화면을 구성할 때 그려야 되는 애는 화면을 그리는 애는 자바예요. 이제 HTML 문법 나와야죠. 태그를 사용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태그를 제가 이렇게 넣으면 예를 들어 UL을 이렇게 넣겠다. 그럼 얘는 태그로 인식이 될까요? 왜? 왜 안 돼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지금 이런 문법은 자바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메인 클래스 같은 거 열어놓고서 이런 거 그냥 친 겁니다. 근데 자바에서 문자열을 그냥 이렇게 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없죠. 우리 문자열 치려면 쌍따옴표 넣어야 되고 그 문자열만 떨렁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는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자바 문법이랑 HTML을 혼용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자바 문법이야 알려줘야 되고요. 이만큼은 자바 문법이야 라고 또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이는 HTML 태그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싶겠지만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포문으로 봐줘요. 실제로 지금 얘가 없으면요. 얘 에러 나거든요. 이거 닫는 중괄호가 없어서 에러 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있으면 에러 안 나죠. 닫는 중괄호가 생겼으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게 스크립트릿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건데 일단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div를 사용해서 이제 여기다 그릴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건 결국에 일단 써볼게요. 변수 곱하기 변수는 변수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출력 결과 보여줄 거니까. 그리고 여기 위에도 변수 간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럼 지금 이 변수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마다 위에서 받아온 이런 값들을 써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만들어진 이 변수들은 JSP 파일 내에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같은 파일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자바 문법으로 생성이 돼서 자바 문법으로 쓸 거야 라고 명시만 해주면 쓸 수 있어요. 근데 명시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위에는 꺽쇠 느낌표 꺽쇠로 자바 문법이라는 걸 통칭을 해줬는데 그 똑같은 거 안에 이퀄 마크가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자바 변수를 출력에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 이렇게 넣으면 이 단 변수가 활용이 되는 거예요. 변수로서 쓰겠다라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타일도 바로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에 인풋 컬러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꺽쇠 느낌표 이퀄 그리고 느낌표 꺽쇠 해서 인풋 컬러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만큼의 내용이 이 인풋 컬러의 값으로서 치환이 됩니다. 자, 밑에도 또 가보죠. 인풋 리밋 이거는 하나 복사해 놓자. 여기 써야 되고 우리 또 어디 써야 되니? 여기 써야 되고 여기 써야 되고 여기 써야 되죠? 아니 잠깐만 리밋은 요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i 그리고 여기는 반 곱하기 i i도 어차피 자바 문법 이 안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뭔가가 잘못됐다.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데 아하. 여기는 이걸 쓸 필요가 없죠. 여기는 어차피 자바 문법이라고 해놨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도 스타일 바로 하나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이러고 나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9구 단위인데 일단 아무것도 안 넣으면 1 곱하기 1 블랙 나올 거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가 단변수 넣으면 나올 거고 지금 얘가 나오는 이유는 서블릿에서 화면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죠. 왜냐 전 지웠으니까. 얘는 더 이상 화면을 못 그려요. 그리겠다라고 한 게 없어요. 진짜로 일을 넘겼고 넘긴 얘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변수 받아오는 거 문제 있었나요? 없고요. 사용되는 거 문제 없죠. 근데 이게 과연 옳아요? 이렇게 써야 돼요 우리? 엄청 답답하겠죠? 근데 옛날엔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웹을. 실제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겨나기 전까지는 우린 진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와중에 DB도 연결했고요.
DB 연결한 데이터 가져왔고요. 그거 화면에 그리기 위해서 다 갖다 썼었어요. 실제로 사용이 됐던 문법이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스프링이라는 게 나오고 나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많은 게 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스프링만 가지고 사실 이게 해결이 된 건 아니었고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넘어가면서 사용을 할 것 같은데 JSTL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JSTL. 이 친구를 사용하면 이런 스크립트릿 안 써도 돼요. 그냥 JSP 파일 안에서 태그, 이 태그는 이제 우리가 HTML 태그처럼 그냥 뭐 많은 것들이 존재했죠. 그런 것처럼 이 JSTL이라는 문법을 쓰면 태그 형식으로 자바 문법이 정의되어 있게끔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여기다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그것까지는 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 스크립트를 활용하면 이렇게 좀 불편하다 라는 상황인 거고, 그럼 일단은 얘는 뭐 사실 하나 커밋을 해놓죠. 지금 커밋 하나 해놓고 아주 기본 걸로 우리가 테스트 해본 거니까 하나 남겨놓고, 이번에는 이 방식,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그냥 보여드린 거니까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런 거 보여줄 거 아니니까 DB 연결할 거예요. DB를 연결할 건데 이걸 하나 더 만들어 주죠. 서블릿을.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얘는 홈메인이 아니라 아티클의 리스트라는 경로로 URL을 잡아 줄게요. 그리고 나서 DB 연결할 건데 DB를 연결하려면 우리 JDBC 커넥터 필요했죠. 그리고 CQ SQL이랑 DB util 같은 거 우리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해봤잖아요. DB util 사용하고 CQ SQL 쓰는 거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 했던 거에 이거 좀 가져올게요. 얘를 구성을 아예 패키지를 분리해서 하도록 하죠. util 안에 3개. 이거 여기서 이것도 됐던가? 되네요. 이렇게 해놓고 맞춰주면 되겠네.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 우리 그 JDBC 그 아티클 매니저 했던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패키지 클릭하고요. util 패키지. 어차피 이거 3개 다 갖고 왔었으니까. 그리고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패키지 자체를.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고 내가 원하는 내 프로젝트에 와서 경로에다가 이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그럼 패키지 채로 붙여넣기가 되는데 패키지 경로만 다시 바꿔준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냥 파일 붙여넣기 해서 경로만 바꿔준 겁니다. 왜냐면 경로를 안 바꾸면 서로 완전 다른 패키지로 구별이 되어 있을 거니까 AM까지 공통으로 가져오고 util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패키지 이름 바꾸는 것도 똑같아요. 클릭하고 F2 누르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도 바꿔줘야 돼서 오케이. 자바 am exception. 얘는 지금 현재 아직 안 만들었지만 얘도 옮길 거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뭐 물론 여기다 그냥 클래스 만들고 패키지 만들고 클래스 만들고 내용 긁어와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좀 복사 붙여넣기로 좀 처리를 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옮긴 이 과정이 이렇게 따라하는 게 어렵다, 그럼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하세요.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이 옮기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이런 거 들어있구나. 이거 그냥 냅두죠 뭐. 나중에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 이거 가져왔고, 그럼 이제 JDBC 커넥터 정도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 커넥터를 lib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줬고, 그 다음에 빌드 패스를 해서 얘를 잡아줬어요. 그쵸? 얘는 이미 lib가 있네요. 우리가 따로 이 폴더는 얘는 없었으니까 만든 건데 얘는 이미 들어있네요. 여기다가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대로는 안 될 거니까 우클릭해서 빌드 패스, add to 빌드 패스 해주면 생겼죠? 이러면 이제 JDBC 커넥터 연결 끝. 우리 이미 해봤던 거니까, 여기 JDBC 아티클 할 때 해봤던 거니까 간편하게 좀 했습니다. 자, 여기 lib를 건드린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웹인프라고 하는 이 폴더 안에 있는 이 web.xml은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 만들었던 서블릿,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이런 거, 이런 내용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웰컴 파일 리스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파일을 보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요청 경로를 적지 않았을 때 이 파일 보여줄 거야 라고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이런 파일이 없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런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건 하나 보여드리죠. 어우, 렉이 왜 이렇게 심해. 자, 이렇게 그냥 해놨다고 치고 index.html 파일을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이렇게 요구하면 뒤에 뭐 보여줘 라고 아무것도 안 붙이고 패스까지만 요구를 하면 이거 나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얘는 못 찾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웰컴 파일 리스트 여기 index.html, index.htm, JSP, 뭐 디폴트 이 6개 중에 하나는 만들어져 있어야 그걸 띄워주는 거고 6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다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못 나오죠. 그건 없으니까.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 사용자가 이렇게 요청을 보내게끔 못하게 할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없게끔 할 거예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들어왔을 때 이 웰컴 리스트에 있는 걸 보여줄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마저도 내 요청으로 판단하고 그걸 돌려버리는 작업을 나중에는 할 겁니다. 스프링부트 들어가면. 그래서 괜찮아요. 이거 막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알고 있으면 나쁠 건 없는 그런 이제 그런 설정들이 되어 있는 거고 서블릿 매핑, 기본 서블릿 매핑이 하나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는 애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그냥 몰라도 되는데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이 lib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자료 파일 같은 거 외부 라이브러리 가져와서 입력해 넣어줘야 돼 라고 하면 그때 쓰라고 있는 폴더예요. 왜냐면 웹 환경이라는 건 이제 외부적으로 가져다 써야 되는 친구들이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아는 거죠. 프로젝트가 애초에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너네 어차피 쓸 거 많지? 여기다가 내가 폴더 준비해놨으니까 여기다 넣어놓고 빌드 패스 해서 써.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냐에 따라서도 기본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프로젝트를 맞춰서 만들고 작업하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자바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렇게 차이가 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DB 연결하는 거 코드도 좀 가져올까요? 우리 그 DB 접속하고 이럴 때 콘 같은 거 막 하고 했잖아요. 이런 거. 이것도 좀 가져오도록 하죠. 커넥션 커넥 이거 당연히 필요할 거고 이거 필요하고 일단은 이만큼을 가져오죠. 가져와서 제가 리스트 서블릿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좀 해주고 여기서 이제 좀 손을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를 빼주고 필요한 거를 넣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얘는 어차피 합쳐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패치블럭 제거 아니지 이걸 빼버리면 안되지 살려놔야지 그리고 아니 얘를 올리고 얘도 올리고 이건 필요 없고 얘를 필요 없고 이러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 여기서 나눠놨던 거는 요 나눠진 걸 토대로 명령어 분기 타고 넘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코드마다 중복이 됐었으니까 지금은 사실 중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니까 서블릿이 다 분리가 될 거잖아요. 리스트 제가 이름을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아티클 리스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애거든요.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죠. 서블릿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느낌인 게 이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이라는 이 파일은요. 얘는 이 요청에 대한 처리밖에 못해요. 사용자가 패스까지 입력하고 뒤에 아티클 리스트라고 입력을 한 이 요청에 대한 처리밖에 못해요. 이 서블릿 하나는. 그럼 우리가 나 게시글 쓸 거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뭐 아티클 라이트 이런 식으로 또 경로 잡겠죠. 그렇게 만들어낸 서블릿은 그 경로에 대한 그 요청에 대한 처리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기능마다 서블릿이 하나씩 다 필요한 거거든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못 합쳐요. 합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클래스 하나당 이 원노테이션은 하나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겹쳐서 이게 이름이 같아서가 아니에요. 두 개를 넣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얘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지금 이 서블릿 환경에서는 한 개의 서블릿당 무조건 하나의 요청 처리밖에 못해요. URL 매핑을 하나밖에 못 받으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얘가 JSP한테 일을 넘겨요. 넘기고 JSP한테 JSP가 뭔가 하고 그리고 나서 뭐 글쓰기 같은 거 할 때 작성 버튼을 눌렀다 라고 하면 이제 작성 처리가 돼야 되는 서블릿이 하나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기능이지만 두 개의 서블릿이 필요한 거고 JSP는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런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린 얘기인데 직접 보면은 또 이해가 되긴 할 거예요. 사용자가 뭐 아티클에 write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요. 그럼 일단 글쓰기 페이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 아티클 write라는 걸 처리할 수 있는 서블릿이 하나가 먼저 일을 받을 거고요. JSP한테 일을 넘기겠죠? 그럼 이 JSP는 글쓰기 양식 이렇게 보여줄 겁니다. 그럼 우리 사용자가 여기를 보고서 이제 입력을 막 해요. 글을 써서 작성 버튼을 누를 거예요. 누르면 실제로 여기서 작성되었던 이 양식에 작성되었던 글이 DB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DB라고 하고 이 DB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통신을 해야 되는 서블릿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통신을 하고 나서 화면을 다시 뭐 그릴 게 있나요? 없죠. 그냥 뭐 어딘가로 돌려보내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작성을 했으니까 리스트로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write라고 하는 기능 하나를 만들 때에는 서블릿은 총 2개가 필요한 건데 JSP는 하나만 필요하고 이런 느낌.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은 한 개의 서블릿이 하나의 요청 처리에 대한 응답을 하든 넘기든 뭐가 됐든 하나의 요청에 대한 처리밖에 못한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사실입니다. 상당히 불편해요. 서블릿이 엄청 많아져야 돼요. 실제로 이 방식으로 웹을 구현을 하려면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같은 것만 봐도 여기에 내가 누를 수 있는 기능이 몇 개나 되겠어요. 이거 누르는 거 행위 하나하나가 다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페이지를 간단하게 넘긴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요청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네이버.com인데 얘 누르면 로그인으로 가는구나. 이걸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려야겠네요. 그래야 다른 창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제가 카페를 누른다. 여기는 섹션, 카페, 네이버. 그래서 뒤에 이 경로 있죠. 이걸로 요청 보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카페가 아니라 뭐 블로그로 간다. 바뀌었죠. 그럼 또 여기로 요청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나의 서블릿이 하나밖에 못하니까 이런 버튼 행위 하나하나가 다 서블릿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로그아웃을 해야 될 텐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개념이 있고 이 친구를 통해 DB를 접속을 할 건데 얘도 이름 좀 바꿔줄게요. JSP AM으로 하자. 뒤에는 그대로 써도 되고 얘도 써도 되고 나머지는 딱히 건드릴 게 없고 일단 DB 연결이 잘 되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우리 XMPP 켜주고 DB 돌려주고 SQL YOG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이 DB 연결하는 이 부분들은 뭐 크게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많이 해봤던 거니까 좀 스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로컬호스트고 루트고 3306 그대로 들어가지고 여기에 JSP AM 없죠? 만들어줘야겠죠? 이 만드는 것도 굳이 타이핑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이름만 JSP AM 바꿔주고 아이고 자 아티클 테이블 어차피 우리 게시물 만들 거니까 두고요. 이런 것도 그냥 두죠. 다 그냥 둬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만큼만 일단 실행을 시켜놓고 데이터베이스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프로젝트 안에 여기다가 그냥 파일 하나 만들어서 그냥 파일 없어 여기다 파일 하나 만들어서 db.txt 그럼 여기 생겨납니다. 붙여넣기 저장 같이 관리해주면 좋으니까 이러면 이제 사실 얘는 다시 꺼도 돼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가져올 거 다 가져왔으니까. 그리고 사실 얘가 여기 같이 없었다고 해도 이거 여러분들 다 기세 있죠? 기 가서 가져와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김에 좀 더 편하게 옮긴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얘가 됐을 때 화면을 하나 response.set 지금은 바로 JSP한테 를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띄워보겠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나 없나. 그리고 이 밑에다가 response.get writer append 이 안에 잘 되었니? 네? 이렇게 하나 해놓고 이제 뭐 에러 같은 거 안 나오고 연결 잘 됐으면 문제없이 얘가 뜨겠죠?
중간에 걸렸으면은 뭐 콘솔이든 어디든 에러가 나올 거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경로는 아티클의 리스트입니다. 브라우저로 가서 아티클의 리스트 서버가 울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찾을 수가 없다네? 왜지? 아하, 오케이. 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잘 됐죠? 분명히 서버가 켜져 있었고 우리가 작업을 한 게 문제가 없고 서버만 껐다 켰는데 안 되던 게 돼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지금 서블릿은요, 우리가 방금 아티클 리스트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서버가 켜져 있는 채로 생성한 파일이고요. 거기 안에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버가 껐다 켜지기 전에 서버가 껐다 켜지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채로 서블릿이라는 파일 자체가 하나 새로 생겨났어요. 자, 얘가 없던 서블릿이 생겨나면 껐다 켜야만 인정을 해줘요. 그냥 있는 애를 수정하는 거는 리로드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아예 없던 애가 그 새로 생겨난 상태에서는 서버가 완전히 껐다가 다시 올라와야 이 서블릿을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연결 잘 됐다고 뜨니까 여기도 보면 이거 로딩 클래스 하면서 나왔던 거, 우리 DB 연결할 때 맨날 보던 한 줄이죠? 연결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DB에서 데이터 같은 거 가져올 수 있죠. 콜이 날려서. 그거는 DB util과 CQ SQL 사용해서 우리가 많이 해봤던 거고, 다음 시간에 그 컬이 날리는 부분, 그 부분도 여기다 추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서 실제로 화면에 그 리스트를 그리는 것까지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